이제 잘 들리시는가요? 들리시면은 채팅을 이제 잘 들리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째 이랬는지 모르겠네. 9분 지났네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문버디 제6강 크라우드원 전국 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강성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2주 만에 강의해서 그런가? 조금 삐그덕거렸네요. 그러면은 문버디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의 거래 전략이라고 하는 그 포맷을 가지고 시작할 건데요. 이 암호화폐의 거래 전략이라고 하는 그 강의의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이에요.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떤 그 용어 설명이나 용어 해설 어떻게 하면은 거래를 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실수하지 않는 방법도 간단히 나오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이라 왜 또 HWE 2020 응답을 안 할까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이거 왜 이런다냐.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암호화폐 거래 전략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는 게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거래 전략도 1강으로 끝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두 번에 아마 나눠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유튜브에 강성렬 TV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내일쯤에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거래와 투자의 차이점, 암호화폐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펀더멘탈, 기술적 분석, 장단기 거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유형, 거래 전략 등입니다. 금융시장의 맥락에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익은 금전적인 이익도 있고 상품적인 이익도 있겠죠. 여기서 해당 자산은 주식, 채권, 통화, 돈, 그 다음에 암호화폐 등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거래라고 합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래와 투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거래와 투자의 차이점. 투자라고 하는 것과 거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기간입니다. 기간. 두 가지 다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지만 거래는 단기간, 투자는 장기간의 관점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거래와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고 상인들은 거래를 하죠. 그러면은 좀 이야기가 쉬우시겠죠. 그러면 암호화폐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격 결정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암호화폐가 되었건 라면이 되었건 뭔 그 쌀이 되었건 모든 재화의 가격 결정 요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얼만큼 공급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
가격 결정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다. 이런 것만 간단히 알고 있어도요.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하기가 굉장히 매끄러워집니다. 하여튼간에 이 문버디에 가입을 하셨으면은 번역을 하셔가지고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좀 경제 상식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팁 한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자면은 글쎄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 채널의 뉴스를 들어보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요즘은 재미있게 하는 경제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완전히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KBS에서 오전 9시에 진행하는 김방 누구지? 그 양반하고 4시부터 진행하는 PD가 진행하는 그 경제 뉴스가 두 경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KBS에 맞춰놓고 그것을 들어보시면은 좀 세상이 들어가는 흐름, 경제가 들어가는 흐름을 조금 상식선에서는 알아들으실 수 있는 어, 쉬운 용어로 그렇게 표리를 해놨으니까 아마 굉장히 공부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거기 가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강성열 TV 들어와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문버디의 용어들이 전문 경제 용어들이 조금씩 등장하다 보니까 약간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은 측면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2번, 3번 정독하다 보면은 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저 역시나 뭐 내가 경제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공대 출신이라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문버디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한 것을 나누는 일인 것이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롱 트레이드와 숏 트레이드 차이점. 롱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장기 거래. 숏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단기 거래를 이야기하겠죠. 롱 트레이드와 장기 거래는 미래에 팔고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를 가지고 매수할 때 그러니까 장기 거래의 관점은 시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견을 하고 좀 거액을 가지고 한 종목이나 또는 한 거래소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곡선이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우하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베팅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장기 거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렁출렁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 출렁출렁하는 곡선보다는 직선의 방향이 우상향을 향하고 있는가 우하향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걸 장기 거래다라고 하는 말을 좀 유식하고 좀 정제된 언어로 풀이한 내용이 이것인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단기 거래는 뭐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것. 그렇죠? 하루하루 움직이는 곡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게 장기 거래와 단기 거래의 차이점들 여기 막 돈 표시되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어떤 설명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종목,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합시다.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투자와 거래의 차이점은 이제
장단기적인 차이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자, 내가 비트코인에 한 달 동안 투자를 하겠다. 한 달 동안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설명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목표 액수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 내가 20% 정도의 이익을 실현을 하겠다. 한 달에 혹은 뭐 6개월에 내가 만약에 뭐 한 달에 20% 이익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면은 20% 선을 잡아놓고 이익 실현점을 놔두고요.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손해까지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20% 내가 이익을 상정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투자할 수 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은 내가 90만 원까지는 한 달 후에 90만 원이 되더라도 나에게 큰 영향이 없어. 혹은 80만 원이 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향 곡선을 정하라는 거죠. 하향 곡선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가령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2천만 원인데 내가 이익 실현을 2,400이라고 잡았어요. 2,400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2,400에 걸어놓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10%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 그럼 1,800만 원을 걸어놓는 거죠. 1,8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오겠다는 스스로의 계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비트코인 8천만 원 2억 갈 거, 5억 갈 건데 내가 이걸 왜 그냥 놔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응? 내가 목표로 정한 가격이 내가 목표로 정한 손실률이 10%라 라고 하면은 그 10%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무조건 손절하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손절하고 나서 원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곡선이 상향 곡선을 그릴 때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그 재투자한 금액에서 상향과 하향 곡선을 그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래가 여러 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가령 내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의 실제 가격 아닙니다. 2천만 원의 비트코인이 있는데 내가 이익률을 2,400으로 보고 손해율을 1,800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1,800에는 무조건 파는 거예요. 2,400에는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도 2,400에 파는 겁니다. 1,800이 돼도 팔고요. 그래 가지고 그 곡선이 2,400이 됐다가 다시 2천만 원으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곡선이 내가 이제 손실률과 이익률을 뭐 10% 20%도 안 두고 뭐 5% 2%로 뒀다. 그러면은 그 거래가 한 달 내에 20번 반복이 돼가지고 10번만 성공을 해도 뭐 5% 2%로 뒀다면은 3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손실장 하락장이나 상승장에는 조금 손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상승장 하락장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 변동성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이 손해봐도 10% 이상 손해보면 안 보고 많이 벌면은 훨씬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상승장이 이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을 하고 그 목표 가격에 좌우우면하지 말고 매도와 매수를 진행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간의 차이일 뿐 그 롱트레이드, 숏트레이드 그러니까 단기 거래, 장기 거래의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지금. 그리고 암호화 거래 플랫폼은 주요 유형, 교환 플랫폼, 그죠? 요 이제 곡선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기에서 지금 그 거래 전략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요 그래프들이요. 그래프들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 이 막대기만 보고 있으면은 언제 떨어지고 언제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장단기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바이낸스 거래소에 들어가서 보게요. CFD 차례 계획을 의미하며 기초자산의 성과를 보면은 파생상품 CFD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주식에서 우리가 각 그 종목에 따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를 것이다.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CF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주식시장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 전체를 조망해 봤을 때 내가 뭐 1년을 놓고 투자를 한다면은 1년에 아마 몇 %가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한 뭐 10% 정도는 하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베팅이 맞으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걸 CF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거래소에 투자하는 거죠. 그거는 조금 개념이 다르겠네. 하여튼간에 전체적인 통화 흐름, 그 암호화폐 흐름에 투자를 하는 걸 CFD라고 합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 CFD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여담인데요. 제가 여기서 그 문버디에서 암호화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그 아주 치밀하고 조밀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제대로 암호화폐의 시장을 판독하지 않더라도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이 나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전에 말씀드렸던 매달 수만 원씩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것, 그런 투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를 보고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고 상한선을 무조건 매도를 하고 하한선에는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 룰만 잘 지켜나가면은 손실을 최대로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게 거의 정확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담이지만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지금 현 대표인가요? 전 대표인가요? 하여튼간에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잃을 수가 있느냐. 거기는 절대 돈을 잃을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친구는 암호화폐 갖고 한 100억 이상 뭐 1년 6개월? 1년 6개월 만에 벌었다고 하죠. 올인해가지고. 이게 그러한 어떤 법칙, 규칙만 이 문버들을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 방법에 대한 규칙, 법칙만 숙지를 하고 내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평가해 놓은 판단 기준에 근거를 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면은 큰 손해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거액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은 뭐 옛날 같은 암호화폐가 뭐 10,000배, 20,000배, 100,000배 뭐 이렇게 튀는 시장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돼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예금, 뭐 채권 이런 거 고려하는 것보다는 법칙만 정확하게 따르면은 합리적으로 더 많은 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문버들을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격적인 저도 한번 뭐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이들이 권하는 방식대로 투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글쎄요 모르겠지만 문버디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텍스트화돼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이 되었을 때 갖는 공식력하고 놈들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한 다리 건너서 두 다리 건너서 이야기했던 거라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박제돼 있으니까 늘 와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늘 와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문버디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를 해요. 하여튼 저한테 문버디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했던 우리 기영진 대표님이나 스폰서님들께 감사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래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 기대치를 관리하는 방법, 계획 없는 거래 위험성,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 여러분, 투자에 성공하는 최상의 비결이 뭡니까? 그잖아요.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 말이야. 문버디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문버디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나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당신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문버디입니다. 공부하고 투자할 만하죠. 투자할 만합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가능한 많이 기억할 것을 실수를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재정거래, 암호화폐 거래자로서 거래에 대한 실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해놓았던 한글이 이게 이제 나오는구나. 내가 여기다가 해놨는데 일단 등록 저장을 해놔야겠네. 저장을 안 해가지고. 자, 가봅시다. 다시. 이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 강성열 TV 창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1강부터 6강까지 텍스트 자료가 있거든요. 그 텍스트 자료는 그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공개적으로 오픈 안 되는 것이 문버디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리고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10만 원이긴 하지만 하여튼 9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하여튼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문버디를 구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되는 행동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채널 강성열 TV 들어오셔가지고 이메일을 남겨놓으시면은 거기에다가 제가 계속 강의하는 강의 자료 텍스트 자료를 요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암호화폐의 거래는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하며 이에 능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발을 들일 때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계속 문버디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계획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계획이. 예? 계획은 누구나 잘 세워요. 계획은 누구나 잘 세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획을 잘 실행을 못해 웬만한 사람들이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의외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너는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성공적으로 많이 성공한 거래자들이 있지만 그들로부터 시작을 할지언정 결국에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건 따름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위험보상금은 상장 실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거예요. 매 1000달러마다 200달러 이익을 원하고 100달러의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1:2 보상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100달러가 손실 나면 무조건 팔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0달러가 이익이 났을 때 또 팔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익 포인트와 손실 포인트에 팔아가지고 이 거래가 정해진 기간 동안 10번의 거래가 일어난다면은 그 중에 5번이 이기면은 500달러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10번, 20번 거래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15번 거래를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요. 15번의 거래를 해갖고 내가 5번 이기고 10번 치면은 본전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익률 산정에 따라서 그 사고팔고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손절매가 제일 힘들거든요. 손절매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은 이 정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몇 년 전에 수행된 실험에서 투자자, 세미나 참가자가 지난 20년 동안 검증된 거예요. 20년 동안 수익이 있었던 기계적 거래 시스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요? AI. AI 시스템을 그대로 줬다 이거예요. 근데 12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117명의 참가자 중에 딱 한 명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손실이 난 이후에 AI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자기들 생각에는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20년 동안 수익성이 있었던 기계적 거래 시스템이라는 건 뭐겠어요? 제가 보기엔 요거거든. 응? AI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9.9%의 사람들이 안 하더라 이거야. 단 한 명만 빼놓고.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더라도 검증된 시스템이 만약에 완벽하게 기능된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이 돈을 안 잃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네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100% 정확한 거 아니니까. 너무 오랫동안 부정적인 위치를 유지한다.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강에 가지 마세요. 한강 가면 안 됩니다. 한강 가면 안 돼요. 절대 손실 보전 못 받습니다. 근데 절치부심하면 됩니다. 절치부심하시고 문부대 공부하시고 열심히 공짜코인 채굴하시고 그리고 로열티 포인트 열심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메타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VO 열심히 받으시고 또 어디요? 뭐 게임 사이트 있죠?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NFT 열심히 받으시고 하여튼간에 그 성실함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성실함이 빛을 보는 순간이 뭐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리벤지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복수 트레이딩.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훅 가요. 진짜. 사람들이 훅 가. 내가 잡코인에서 10만 원 잃고 또 다른 잡코인에서 10만 원 잃고 또 다른 잡코인에서 10만 원 잃고 그렇고 30만 원 잃고 100만 원 잃은 걸 한 군데서 어떻게 해보려고 거기다 100만 원을 집어넣는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돈 놓고 돈 먹기 피하셔야 됩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간에 모든 마케팅에 제일 중요한 건 재원입니다. 재원. 재원이 확실하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은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재원 아닙니다. 재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그 시스템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코인을 받쳐줄 수 있는 생태계가 존재를 하느냐. 지금 현재 존재를 하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시장 진입, 여러 군데 들어가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부실한 위험관리, 손절매를 못해. 사람들이 대부분 못해. 왜? 올라올 것 같거든. 제가 이제 가장 뭐 제 예를 들자면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일코인이에요. 파일코인. 파일코인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도 믿습니다. 파일코인이 결국에는 뭐 10만 원, 100만 원 갈 거라고 믿긴 하는데 그 파일코인을 제가 투자하면서 저러한 방식 그러니까 이익점과 손실점을 구분해 놓고 했다면은 이렇게 손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파일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저 정보를 알았으면은 손실률을 상당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은 본전 이상은 유지할 수도 있었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코인판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실력에 의지할 게 아니라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게 암호화폐 거래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및 증거금을 부적절한 사용, 잔액, 잉여금을 잘 활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래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돈 너무 함부로 쓰지 마라. 그 소리예요. 잘못된 거래소에서 거래. 어느 거래소 가니까 뭐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 코인을 스테이킹을 하면은 뭐 돈을 엄청나게 준다더라. 수수료가 엄청나게 뭐 낮다더라. 등등등등등등. 듣보잡 거래소들은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듣보잡 거래소들은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그 둘 중에 1등, 2등 거래소니까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의 해외 거래소 또 필요한 해외 거래소 있으면 다른 또 하나 그리고 국내에 원화 환전이 가능한 유동성이 확실한 국내 거래소 5개 중에 하나 그렇게 하셔갖고 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와 투자를 마스터할 수 있다면 벌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매우 큰 변동성이 있는 금융시장으로 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막다한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 거래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흔히 하는 것과 같은 짓으로 빠지지 않도록 위의 교훈을 깊이 내면하라.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물론 요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요약본이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내면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이 즐거웠기를 바라며 암호화폐 거래자로서 여행을 계속하면서 수업을 항상 영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를 안 하시더라도 암호화폐는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하여튼 저하고 같이 하는 1시간의 강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헛된 시간이 안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 선막대 촛대 차트, 기술적 분석의 시간, 강세, 약세, 행보, 의미, 다우 이론과 그 원리.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내가 그 거래소에서 차트를 어떻게 보고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산의 현재, 과거 행동을 조사하여 자산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분석은요. 평균 이동.
무빙 에버리지, 그 다음에 RSI, 뭐 상대성 강도지수, 평균 거래량 등 기술 지표를 수반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측면은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이 경제용어로 자주 등장을 해요. 유동성. 유동성이 완전히 등치되지는 않지만,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하지만 황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으로 받아올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자산을 가치 손실 없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 이 유동성. 유동성이 클수록, 그러니까 유동성이 클수록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현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12달 동안 IXT를 뭐 1000개를 스테이킹 해놨다.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유동성은 완전히 제로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위험한 자산인 것이죠. 예,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제 돈을 가치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현금성 자산, 뭐 USD도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현금성 자산이고요. 이러한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유동성,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저 공부하시면서 이 유동성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조금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 분석,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촛대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선 그래프예요. 보기는 굉장히 편하지만 그 시간대에 시작점과 끝점이 안 보이고 최종 가격만 나타내니까 이건 보기는 편하지만 분석하는 데는 좀 안 좋다 그래요.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막대 차트.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막대 차트거든요. 그 파란색은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 빨간색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파란색, 녹색은 어디서 좋아해야 된다고요? 풀리는 IX는 무조건 녹색을 좋아하셔야 된다. 녹색은 좋은 겁니다. 무조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래 위로 이제 작은 바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시간대에 가장 낮은 금액, 가장 높은 금액.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한두 사람이 최저 가격, 최고 가격. 그러니까 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본 초대 차트, 제페니스 캔들리스인가? 제페니스 캔들리스 차트라고 하는 게 제일 유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 바이낸스에서도 보면은 요 그래프를 많이 써요. 몸통이 크죠? 몸통이 크고 여기는 짧고 크고 길고, 요 가격에 거래한 사람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끝가격에. 제일 끝가격, 여기요. 제일 끝가격에 거래한 사람이 있고 아래 가격에 거래한 사람이 있지만 여기는 무난하게 거래한 거래 가격이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좀 알겠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극치, 극상점, 극하가, 그리고 여기는 그 거래되었던 평균가. 여기는 이게 세법이 아주 좋아야 거래가 가능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아주 운이 없는 사람들이 잘못 거래한 거고, 그죠? 여기 있는 요 안에 있어서는 요 시간대에는 요 구간대에는 거래가 되었다. 요걸 나타내는 것이 제페니스 캔들 차트라고 그래요. 이 차트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많이 쓰이죠. 다른 거래 차트 방식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요 그래프로 보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기술적인 분석의 다양한 기간, 15분, 1시간, 4시간, 1일, 일주, 보통 요 차트로 나오죠. 보통 요 차트로 나오는 것 같아요. 15분, 1시간, 1분 차트도 있고, 1분 차트,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 하루 차트, 일주 차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바이낸스의 거래 차트거든요. 15분 차트.
4시간 차트, 1주 차트. 바이낸스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게요. 밑으로 좀. 일단 바이낸스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하시게요. 지금 오늘자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거래 차트입니다.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네요. MA7 클로스, MA7. 무빙 에버리지 7일 동안의 그 차트, 7일 동안의 가격 변동의 폭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것이, 그죠? 녹색은 이 오렌지색이. 근데 요것이 며칠 차트예요? 지금 4시간 차트잖아요. 하루 차트로 딱 가보면은 하루 차트하고 이 오렌지색 차트하고 일치하죠. 오렌지색 선하고. 그죠? 보이세요? 요것이 일주일 차트예요. 요것이 일주일 차트. 그러면은 지난 25일을 평균을 냈을 때 지난 25일 그러니까 약 3주 4주 4, 7, 28 3, 4주 25일 동안의 거래 가격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냐? 요 가격이 요 최상점이라는 거예요. 25일 동안에 거래됐던 것 중에 요 가격이 그래도 최상층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이시죠? 25일 기준으로 해도 이때 가격은 일주일 안에서 봤을 때는 최저점에 속해 있지만 이 가격이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이제 100일 차트예요. 99일 차트. 99일 차트. 99일 동안은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다. 이게 90일 전체의 차트예요. 90일 전체의 차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세요. 15분으로 줄여봐요. 15분으로 줄여봐도 거의 비슷하죠. 이 곡선들이 그림이 똑같아요. 이건 여기에서 이게 이 막대 차트들은 다시요. 이 막대 차트들은 그 시간 그러니까 15분 간격으로 이 막대가 하나가 그려져요. 15분 간격으로 막대가 하나 그려집니다. 근데 이 노란색 선, 이 오렌지선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려왔던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은 지난 7일 동안, 25일 동안 그려왔던 곡선이고 이 녹색 선이 지난 100일 동안 그려왔던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평균치를 내 가지고 어디에서 내가 매매점을 내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면은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팔면 되겠죠. 이 가격이 지난 시점에 봤을 때는 상당히 고점에 속해 있던 거라면은 내가 사야 될 시점은 여기가 맞겠죠. 그렇겠죠? 여기도 그 시작점 일치를 하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쭉 하향 곡선을 내려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시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 시점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죠. 이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하시든 간에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죠. 투자자의 몫인데 자, 이 오렌지색 선 다 똑같습니다. 이 오렌지색으로 그려진 노란선은 7일 차트고 이 보라색 선은 25일 차트고 이 녹색선이 100일 차트라는 겁니다. 99일 차트. 이 차트면 보면 90일 차트, 25일 차트, 7일 차트, 15분 차트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내가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그려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겠어요. 어쨌든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강세, 약세, 횡보, 의미. 그죠? 상승 곡선 그러다가 하강 곡선 그리고 이게 이런 추세나 반전 또는 지속을 예측하려면 기술적인 지표가 필요한데 이 기술적인 지표들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무빙 에버리지 MA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나? 그건 아시죠? 어떻게 조정하시는지는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가봅시다. 이 차트만 좀 볼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하는데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으실 거예요. 응? 어디 갔어? 자, 다시요. 타임이 아까 지금 저 문버디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분 차트,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 1일 차트, 일주일 차트 이렇게 나오죠. 멀리 가서 이 15분 차트는 이 바 하나가 15분 동안 거래량이에요. 15분 동안 거래 그래프입니다. 이게 15분 동안 이 상한가에서 하한가까지 이렇게 움직였다. 15분 동안 요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그래프는 요 일주일 september 2020년 9월 달에 요 가격이었다가 일주일 동안 요만큼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들을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들. 이게 이 막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곡선이 노란색이고 이것이 조금 더 장기적인 거고 이것이 완전 장기적. 그럼에도 보는 것이 지금 2021년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저 100일 레버리지로 계산을 하면은 완만한 상향선을 계속 그려가고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리지널은 이제 요 선들이 없이 순수 가격만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트레이딩 뷰 이것이 이제 거래 내가 이제 거래한 내역들이 포함이 된 이것은 원그래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를 해보니까 바이낸스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바닥 가격 전체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 매수 시점이라고 해요. 매수 시점. 여기는 매도 시점, 여기는 관망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우지수라고 들어보셨죠? 다우지수. 뭐 돈 존스 앤 컴퍼니의 공동 설립자이자 월스트리트 저널 장립자의 월스트리트 저널을 설립한 사람이 찰스 다우라 그래요. 이 사람이 개념한 이름이 다우 이론입니다. 이 다우 이론이 시장에서 많이 쓰인다 그래요. 이 다우 이론이 이 다우 이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또 관망 시점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것이 나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시장이 경제 상황 그러니까 뭐 돈의 흐름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토탈, 그러니까 시장은 그 어떤 그 이슈, 좋은 뉴스 또는 긍정적인 뉴스에 의해서 하락할 수도 상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이 시장이 유지되는 것,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단순한 제일 기본적인 건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 외에 전반적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흐름이나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되는 커다란 뉴스에 의해서도 상품 가격이 반영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는 세상의 세 가지 유형의 추세가 있다. 세 가지 유형의 추세를 이렇게 구분해 놨네요. 1차 추세는 몇 주에서 몇 달. 그죠? 2차 추세는 최대 열흘, 3일에서 열흘. 그다음에 3차 추세는 하루 이틀. 그래가지고 이 추세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장기적 추세, 중기적 추세, 단기적 추세가 하락 곡선이냐 상승 곡선이냐 이것을 봐가지고 매수 매도하는 시점을 잡는 것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라고 다우지수가 다우라는 사람이 찰스 다우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주요 트렌드는 세 3단계로 구성됩니다. 아까 축적 단계가 이 그래프에서 제일 밑에 있었던 이 축적 단계요. 이쪽 단계요. 이 축적 단계 여기. 축적 단계는 자산에 대한 입장을 시작하는 시작이다.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적 단계가. 대중 참여 단계는 성장 추세가 있을 때, 성장 추세, 매수 매도에 참여할 때 시작이 되는 것이 대중 참여 단계고, 유통 단계는 투자자들이 이미 빠졌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깨쯤에 팔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시장 추세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중요하죠. 하여튼간에 우리가 그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좋은 예가 다치코인이에요. 도지코인. 이 도지코인이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유망한 코인이 됐던 것처럼 거래량이 특히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굉장히 필수 지표가 되었죠. 그래서 아마 공짜 채굴 코인이 많이 등장하게 된 이유도 거래량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공짜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공짜 채굴 코인들 채굴하다 보면은 뭐 동영상 봐야죠, 광고 봐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시간은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다리 두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세 반전이 있을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결론! 간단히 말해서 시장은 추세로 특정 지어지며 지표는 자산의 강세, 약세, 횡보, 움직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도구들은 추세를 끝내려고 하고 다른 추세를 시작되려고 할 때를 보여줍니다. 기술 지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암호화폐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우 이론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다우 이론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그러네요. 다우 이론은 제가 미처 시간이 없어서 잘 검색을 안 해봤는데 다우 이론을 따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경제 핵심 원리니까 모멘텀 주연성 아까 보셨죠? 이동평균 이게 여기 나오는구나.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모멘텀 말 그대로 추세예요. 추세 경향성 이런 것들 중요성 상대지수 MACD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용어들이거든요. 그 막 그래프들 도표를 바라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이 용어들은 제가 다음 강의 때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 용어들을 설명을 해드려도 시간이 맞을 것 같으면은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따로 그렇게 우리가 그 암호화폐나 NFT 또 디파이 등등 암호화폐 상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수업이니까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꼭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해갖고 최대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MA, 무빙 에버리지, 평균 이동선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 이동 수렴 발산 등등.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쭉 한번 읽어봤더니 어떤 그 거래에 대한 툴을 제공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들, 거래 전략에 관한 부분들이라 다음에는 온밸런스 볼륨, OBV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OBV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할 때 좀 오디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버벅거렸던 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공식적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